타이어 3사 2023년 영업실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본의 금호 타이어 경쟁력 1위, 한국 자본 쪽팔린 줄 알라 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차그룹의 2023년 영업이익 상승이면 분명 타이어 업계도 영업이익 상승일 것이다. 자동차에 있어서 엔진 안전장치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부품 중 하나다. 타이어는 도로와 자동차가 맞닿는 유일한 부품으로 고속도로 사망사고의 63%가 타이어 관련 사고로 일어날 만큼 아주 중요하며 단순 공기압 차이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품이다. 또한 타이어가 없다면 승차감은 물론 안정성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다. 나무 위키에서 인용을 했고요. 별도 언론 뉴스에 국내 4대 그룹 영업이익 변동 사항이라고 이데일리에서 도표로 만든 건데 4대 그룹이 모두 2023년에 영업이익이 폭락을 했는데 현대차만 유독 그 영업이익이 전년도 2022년도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각 3개사를 개별 분석을 해가지고 아직 방송은 안 했지만은 비교한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 매출액 순위로 일단 비교를 했는데요. 매출은 물론 한국 타이어가 1위입니다만은 금호 타이어가 거의 뭐 동일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재고 자산은 금호 타이어가 가장 낮게 가지고 있고요. 매출액 대비. 매출 총이익이 총이익률로 보면은 한국 타이어가 제일 높습니다만은 판매 관리비가 한국 타이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영업이익은 금호 타이어가 2227억 원으로서 영업이익률 7.4%로 1위를 했습니다. 또한 원가 생산성도 1.08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 비교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산출을 해서 스루풋 금액으로 뽑아 봤습니다. 금액상으로는 물론 한국 타이어가 높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율로 보면은 스루풋율까지는 한국 타이어가 1위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풋율로는 이 금호 타이어가 가장 낮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영업이익은 1위가 됐느냐? 그거 보면은 운영 비용에서 한국 타이어가 거의 1조 8천억을 썼고 금호 타이어는 1조 1천억 원대고 넥센 타이어는 1조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계산해 보면은 한국 타이어는 1.01,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가 1.20, 넥센 타이어가 1.12로서 스루프 관점에서도 이 금호 타이어가 1위를 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들보다는 다 그 3사가 조금씩이라도 더 이익이 났는데 금호 타이어가 더 이익이 가장 크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이제 재고 자산을 3개사가 모두 줄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금호 타이어의 수르풋율이 가장 낮다. 한국 타이어가 가장 높은데 5위가 결국 높다는 얘기다. 매출 규모가 비슷하면서도 금호가 5위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지 계속 분석해 가면서 한번 인식을 해 보도록 하죠. 결과적으로 TOE 생산성은 금호 타이어가 가장 높다라고 글로써 정리를
기록으로 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전체를 보면은 에, 뭐 그 재고는 한국토요가 가장 금액상으로는 많은데 이것은 그 재고 회전율로 비교를 해봐야 결정적으로 누가 재고 관리를 잘했냐 하는 게 나오는데 금호타이어가 17.4 회전을 했습니다. 아, 한국타이어가 9.5회전이니까 재고가 너무 많다고 볼 수 있고요. 넥센 타이어가 한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연간 12회전 하면은 한 달분 재고인데 금호 타이어가 17.4회전이면은 한 달 이내 재고를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고 한국 타이어는 한 40일 내지 45일분 일회전하는데 그 정도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내부적인 어떤 경영 기법이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결국 재고 회전율을 저는 경쟁력으로 인식을 합니다. 금호 타이어가 1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는 스루풋 회계 분석을 위해서 1번과 2번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 경비로 크게 두 개로 디커플링 해서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어, 이 운영 비용에서 그 판매 관리비를 뺀 게 이제 공장 가공비가 되겠죠. 여긴 금액상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누가 잘했냐 못했냐는 결국 가공 비율로 봐야 될 것입니다. 총 제조 비용에 대한 가공 비율이 금호 타이어가 33%로 가장 낮습니다. 경비가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한국 타이어가 제일 높습니다. 음, 이런 결과로 그 제조 원가상으로서도 금호 타이어가 가장 경쟁력 있는 그 제조 원가를 도출해냈다. 그러면은 가공 비율이 가장 낮은데 그 원인은 무엇이겠느냐? 이걸 또 좀 봐야 되겠죠. 어,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재고 자산의 그 투명성, 여기 그 위에 있는 그 매출원가 재료비까지 나오는 데 있어서 재고 자산 회계 투명성을 좀 비교를 해 보도록 하죠. 먼저 1단계로서 1단계를 설명드리기 전에 에, 뭐 각각의 그 개별 회사 얘기할 때도 재고자산 명세는 상기와 같이 흐름으로서 이제 그 공시가 되는 날을 항상 기대를 합니다. 아직까진 그렇게 안 됩니다만은 회계 투명성, 그거 신뢰 확보를 위해서 트러스트를 확보하려면은 위와 같은 흐름식으로 해야 될 것이다. 유형자산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왜 재고자산만큼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1단계로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다 일치합니다. 어, 요 일은 단지 단수 차이일 거고요.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 기준은 스루풋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을 그 표준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회사마다 비성분 재고 자산의 변동 금액을 제시한 게 있는데 플러스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게 재고를 줄였다는 얘기인데 가장 많이 줄인 게 금호 타이어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총 제조 비용과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차이는 총 제조 비용하고 차이가 일치합니다. 그러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WCAA가 아니라는 얘기를 해서 결국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고서 분석을 한 건데 요거는 다음 장에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한국 타이어는 미착품을 제외
한 거고요. 금호 타이어는 그냥 전체 재고 자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BWCI의 증감액을 빼면은 일치하니까요. 그리고 그 넥센 타이어는 요거 맞히는데 에, 그 미착품 제외를 했는데 결론은 또 뭐냐 그러면 저장품에 또 증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넥센 타이어는 2023년에 어느 날 갑자기 저장품까지 뺐다. 미착품만 뺀 게 아니고 저장품은 사실은 재고 자산의 그 경비가 애드가 되는 게 아니고 수선비 뭐 이런 거로 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저장품 뭐 소모품의 사용 이런 것도 넣긴 넣는데 이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에 그런 걸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가장 바람직한 것은 물론 WCAI입니다만은 관행들을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계속 연속으로 가져간다면 매출원가 산출은 결론적으로 결과는 이상이 없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업계의 아마 주장일 겁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뭐 원가 회계가 아직 표준화가 안 된 게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구두로 말씀드린 거를 기록으로 좀 남기기 위해서 좀 작성을 해본 건데 한국 타이어는 전체 재고 자산에서 미착품만 제외한 것을 이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으로 가져가고 있고 금호 타이어는 전체 재고자산 A냐 B냐 둘 중에 하나에서 그냥 전체를 그냥 골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넥센 타이어는 미착품 더하기 저장품을 또 제외했다. 요거 찾아내는 거 좀 신경을 주의를 해야 이게 찾아내집니다. 아니면은 왜 틀리지 하고서 또 뭐 이거 엉터리 회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해들을 하게 만들어요. 나름대로 그 투명 회계를 한다고 해서 증거를 좀 찾아봐서 다 찾아가지고 요렇게 이제 그 기준을 확인해 낸 겁니다. 각사가 서로 이렇게 달라가지고야 어떻게 비교가 공정하게 되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매출원가 산출에는 이상이 없다고 업계에서들은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회계에는 뭐 이상은 없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표준으로 해야만 한다. 아니면 다 분식회계로 분식회계 범주로 간주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되기 때문이죠. 한국 자본 타이어사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인 거죠. 결국은 차라리 금호 타이어처럼 전체냐 아니면은 WCAI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는데 WCAI를 미국으로 비유한다면은 전체는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과 비유돼요. 그래서 그 한국 그 타이어 회사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깔이다 이거예요. 꼭 무슨 저 우리나라 그 경제 정치 이런 거하고 비교가 이상하게 되네요. WCAI가 표준이 돼야 될 것입니다. 2단계로서의 그 차이는 1단계 차이니까 그 내역은 이미 이해를 하신 거라고 보고 현금 흐름표 기준 가장 투명한 것이 금호 타이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쪽팔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금호 타이어는 2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이 정도면 거의 단수 차이로 봐집니다. 요걸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금호 타이어 걸 기준해서 현금이 402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402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375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27억 5,400만 원이 어디서 꽁돈이 떨어졌느냐? 그거이 아니고 평가 손실 환입을 잡은 금액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한국 타이어는 이거 차이가 298억 8,800
298억 8,300만 원이나 나와가지고, 야, 한국 타이어가 이럴 일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럴까 해가지고, 또 그 투명하다는 그 전제 하에서 그 한국 타이어를 또 변호해 본다는 입장에서 또 검색을 해 보니까, 작년에 대전인가 화재 사고가 나가지고 재손실 금액이 한 꽤 많이 났는데, 그 중에서 그 재고 손실이 298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갭이 1,50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넥센 타이어는 이 45억 5,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금호 타이어가 일치한다는 얘기고, 한국 타이어하고 넥센 타이어는 뭔가 그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넥센 타이어를 또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금이 81억 8,700만 원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그만큼만 감소하면 되는데 264억 원이나 감소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182억 원이라는 재고를 어디다가 팔아먹었느냐고 추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아니고 그 평가 손실 및 폐기 손실 다 합쳐가지고 137억 원이 평가 손실 및 폐기 손실이 되시다. 이렇게 변명하는데, 그러면은 이 45억 그 재고를 어디다 팔아먹었냐? 그거 팔아먹고 너희들 인마이 포켓에 했느냐? 이렇게 좀 추궁해야 됩니다. 넥센 타이어도 이 차이를 그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업 보고서 내용 가지고는 못 찾겠더라고요. 이만큼 넥센 타이어는 제일 좀 불투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비가 이제 이 금호 타이어가 가장 낮았는데, 인건비만 좀 비교를 해보죠. 어, 물론 직원 수는 이제 한국 타이어가 더 많고, 근데 매출액은 동등했었죠. 3조 원대로. 한국 금호 타이어는 그 5,600명 가지고 3조 원의 매출을 일으켰고, 한국 타이어는 6,400명 가지고 이 3조 원 매출액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도 그 노동 생산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넥센 타이어는 4,170명 직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당 평균을 보면은 한국 타이어가 1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도 뭐 민노총 애들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호 타이어가 8천만 원대뿐이 되질 않습니다. 넥센 타이어 그 매출 규모 3위보다도 평균 임금이 작아요. 음, 옛날에는 많이 그 한국 타이어 수준만큼 됐던 거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은 거의 맞먹을 정도였는데,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버틴다고 한다면은 임금을 깎았든지, 아니면은 잔업을 안 한다든지, 초인건비니까 뭔가 그 생산 관리를 잘 해가지고 잔업을 안 하면서도 충분히 저런 매출을 일으켰다고 한다면은, 이미 경영 관리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 결론은 핵심적으로 인건비가 가장 싸게 맥힌다. 이 운영 비용 대비 인건비 비율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금호 타이어가 그 운영 경비 중에서 인건비가 제일 높아요. 나머지 경비들을 또 아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금호 타이어는 왜 이런 다른 경비들이 안 들어갈까? 그게 이제 또 궁금한데, 아무래도 그 중국 자본이 하니까 대부분 그 중국이 뭐 자동차를 억수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아마 그 매출하고 그다음에 영업하는 그런 판로들이 확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판매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까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인당 평균 매출액에서도 한국 자본이 뒤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1인당 그 4억 6,600만 원뿐이 판매를 못하고 금호 타이어는 5억 3,700만 원, 넥센 타이어가 거의 뭐 5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국 타이어가 인원수가 많다는 얘기죠. 줄였는데도 이렇습니다. 줄였는데도 2023년에 500명 가까이 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해고를 했으니까 대부분 해고할 때는 장기 근속 사원보다도 신입 사원들을 많이 그 해고하는 게 통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노땅들만 남으니까 노땅이라기보다도 경력 사원들이 남으니까 인건비가 1억 원을 넘긴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기업 수준의 1억 원대요. 우리가 자부할 수는 있는지 몰라도 일단 기업의 경쟁력은 금호타이어보다 떨어졌다 하는 것만큼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강성 노조에 의한 대기업 임금 상승은 결국 중국 자본에게 기업을 팔아먹히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도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고, 한국 타이어는 2023년에 504명이 해고되었다. 임금 상승의 결과는 결국은 이 사람을 잘라내고 뭔가 자동화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을 제일 제가 그 핵심으로 놓습니다. 어, 이게 뭐 거의 그 더블이죠. 더블이면은 이미 여기서 게임은 끝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스루픈율이 가장 낮은데도 이익이 많이 난다는 얘기는 재고 회전율을 올린 거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쟁력이 생긴다. 그로스 마진은 금액상으로는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근데 물론 이제 금호 타이어의 이제 약점은 이자 부채율, 레버리지율이 거의 60%인데 이것은 인수할 때부터 옛날에 그 금호 타이어를 인수할 때부터 그것을 안고 온 거니까 어, 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부채를 계속 갚아놔야 되겠죠. 나가야 되겠죠. 한국 타이어가 재무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5.7%뿐이 안 되고 넥센 타이어는 36%인데 36%면은 이제 옐로우존의 현재 옐로우존에서 지금 레드존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번 분석할 때마다 매출채권 수금 속도하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를 비교를 하는데 특이할 경우에는 좀 비교를 합니다. 그 두 회사가 매입 채무 지급 속도보다는 그 수금 속도가 좀 느린 것이 이 업계의 관행인 것 같은데 그러나 넥센 타이어는 매입 채무는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는 이거는 원재료 확보하는데 약자 입장이기 때문에 성금까지 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게 빠르고 문제는 또 수금이 가장 늦는다 이게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의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매우 느린데 이런 경우에 부실 채권 발생 우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옛날에 그 임플란트인가 그 뭐 그런 회사 거 했을 때 가공 매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수금할 데가 없으니까 매출은 허위 매출로 해놓고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은 그 매출 채권으로 잡아 놓지만은 결국은 그이 가공 매출이니까 허위 매출이니까 수금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수금 속도가 느려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심의 눈초리로 좀 봐야 됩니다. 어쨌든 그 이 개별 회사 할 때 그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그 네 가지의 그 어떤 매트릭스 표가 있는데 요거를 개별적으로 다 표기하기가 좀 그러니까 표를 별도로 만들어 봤어요. 어, 그래서 넥센 타이어가 추론 모수를 해소하면서 최종 투명성은 패스했다라고 일단 결과는 말씀드리고요.
스루포소닉에서는 한국 타이어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됐고, 비성분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동일한 추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금호 타이어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했는데, 2차 추론에서는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는 추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됐어요. 그래서 넥센 타이어하고도 동일한 거니까, 자, 두 쪽이 똑같은 경향으로 나오고, 한국 타이어만 순리적으로 다 하락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누가 더 투명할 거냐? 그래서 비교 대상이 제가 개발해 놓은 게 경영평가 지표로 해가지고 이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금호 타이어는 투명회계 가정을 세울 수 있어요. 재고 회전율도 올라갔고, 그 다음에 스르픈율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호 타이어만 투명하게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한국 타이어하고 넥센 타이어는 반증을 해야 되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이 인상된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1, 2차 추론하고 이 모순되는 반증 추론이 나오죠. 그 원재료 가격이 실질 확인해 보니까 9.6% 하락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판매 가격은 올라갔다. 요거는 맞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다. 입증 실패입니다. 그리고 금호 타이어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고 하락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상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려갔어요. 다른 회사들은 가격들을 다 올렸는데 그러면은 요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원재료 하락률만큼 판매 가격을 안 내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가격을 인상시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는 패스가 됩니다. 넥센 타이어 원재료 가격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또 인상됐어야 돼요. 그런데 역시 그 원가 아니 그 원재료 가격이 11.8% 하락했고 이것도 안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그 이 판매 가격은 올라갔어요. 어, 원재료 가격 상승, 원재료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던가 그러면 이게 제가 잘못 쓴 것 같은데 여기도 입증 실패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서도 금호 타이어는 그나마 그래도 패스가 되는 것 같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듀퐁 ROI라는 게 있는데 에, 자본 회수율 31%인데 한국 타이어 0.5%, 넥센 타이어 7.4%. 여기에서도 뭐 말할 수 없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T 회전율이라는 것도 금호 타이어가 4를 넘었는데 한국 타이어 0.5, 이 정도 수준뿐이 안 되고 이 듀퐁 ROI는 그 경영 이 자본주가 전문 경영인을 평가하는 지표로 보시면 되겠어요. 한국 타이어는 이 정도면은 이제 다 그 교체해야 됩니다. 금호 타이어는 진급시켜야 돼요. 임원들 보수도 좀 더 주고 넥센 타이어 나름대로 좀 선방은 조금 했어요. 이렇게 좀 봐집니다.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거 하나 추가로 넣습니다. 금호 타이어는 1이 넘습니다. 음, 근데 한국 타이어 자기 능력보다도 46%뿐이 발휘를 못했다. 넥센 타이어 63% 발휘했다. 한국 타이어는 자기 총자산의 역량을 어, 충분히 발휘해서 6%더 능력 발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1번 EAT 새우 현금 순이익, 한국타이어가 4,693억 원, 금호타이어가 4,454억 원, 넥센타이어가 3,900억 원, 새우 현금 순이익입니다. 투하 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은 8.1%, 24.1%, 15.1%. 여기에서도 금호타이어가 높죠. 그 다음에 EMS라는 게 전 사업 활동을 통해서 유입된 돈인데 돈은 한국타이어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FEM 최종 그 유입된 돈이 얼마냐 그러면은 어, 한국 타이어는 1조 원이 넘었고 금호 타이어는 2,600만 원 아니 2,600억. 그다음에 금호 아니 넥센 타이어는 30억 원이 이거는 돈을 잃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자산 투자액은 한국 타이어가 892억 원으로서 제일 많게 투자를 했고 금호 타이어 695억 원 투자했고 넥센 타이어는 58억 원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대비 투자자본 대비 중소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인데 한국 타이어가 자산 규모는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49.2%가 중소 및 그 관계기업 투자가 이 정도 있으니까 투자자본을 100으로 봤을 때 거의 50%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총자산 회전율에서 종속기업은 빼고 얘기를 또 비교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따져 본들 뭔 소용이 있겠느냐? 결론은 영업이익으로 나오는 건데 생산성과 이렇게 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유 현금 흐름, 잉여 현금 흐름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캐시 그냥 번역 안 하고 프리캐시 프로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채권자한테 8,476억 원을 갚았고, 금호타이어는 2,131억 원을 갚았고, 넥센타이어는 이게 7억 3,300이면은 원금을 갚은 게 아니고 이자가 나가는 정도 수준일 것 같네요. 금호타이어가 60% 채무인데 물주 중에서 은행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알고서 그렇게 지금 해주고 있고 돈 벌어서 지금은 뭐 이익 배당은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니까 돈 벌어서 나중에 빨리 그 이 부채 갚아라 차입금 이렇게 요구를 하겠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최종 그 캐시프로는 9,452억 원으로서 한국 타이어가 제일 그 현금 그 흐름이 높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만큼 자기가 번 돈에서 그만큼 집행을 했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한국 타이어는 뭐 이익이 안 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역량이 8,400억 원이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원가 회계 손익이라는 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 거냐? 그리고 이렇게 돈을 1조 원이나 아까 들어온 거는 금융자산을 뭔가 처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재무상태표에 비유동 금융자산이 크게 줄은 게 평가로 줄은 금액이 아니고 뭔가 그 이 채권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던 거를 증권 이런 것들을 매각을 해서 돈을 확보해 가지고 부채를 확 갚아버린 모양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로 얘기한 거를 어, 이걸 뭐 약간 필요한 부분만 재구성한 건데 에, 지금 그 비유동 자산이 그 거의 5조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속기업이 2조 8천억이니까 자기 그 투자자본에서 이 정도 총자산 회전율 할 때는 향후 요 종속기업 투자 금액은 빼고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자산 금호 타이어가 가장 적게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공장도 작은 규모에서 그만큼 매출을 일으킨다는 얘기는 아주 그 가동률이 아주 좋았다고 봐야 되겠죠. 어, 이 뭐 매입 채무 또 매출 채권 회전율 다 계산을 해본 거고, 지금 그 금호 타이어는 지금 이익잉여금이 결성금으로 돼 있어요. 거의 뭐 9천억 원인데 돈 벌어서 이거를 좀 이익잉여금이 싸져야 그다음에 이제 부채를 갚을 수 있겠죠. 이렇게 좀 비유가 되고요. 그다음에 주가는 뭐 이런 금액보다도 PBR로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1.1이요. 그 다음에 금호 타이어가 2.4고, 그 다음에 넥션 타이어가 0.56분이 되질 않습니다. 이 전문가, 그 증권 애널리스트들이나 증권사들이 벌써 제가 그 이런 분석 의견을 얘기하기 전에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금호 타이어가 성과도 좋고 더 좋다. 음. 그래서 1번과 임팩트 1과 임팩트 2는 제가 미래 가치로 그 선정한 만들어낸 지수인데, 금호 타이어가 임팩트 2 현금 흐름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3천억이 되는데 한국 타이어 4,500억 분이 안 되고 넥센 타이어는 2,282억 분이 안 됩니다. 이거로 봐서는 금호 타이어 주가가 높아진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임팩트 1으로 봐서 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스루포 번 돈을 재고 회전율로 곱해가지고 어떤 지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이거를 미래 가치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또 임팩트 2도 현금 수익, 이 세후 현금 순이익에서 두퐁 T 회전율로 곱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장관 이 정도 상황인데 금호 타이어가 약진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창피한 기분이 듭니다. 어, 이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싱웨이 코리아라고 그러는데, 그 중국의 그 자본이 그 쓰리스타 그룹인가 그것도 이 타이어 메이커로 알고 있어요. 그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그 전문 경영인한테 사장을 맡기고 하고 있지만은 전략위원회라는 것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 상태지만은 매번 정례 회의 같은 게 있겠죠. 전략 무슨 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회장하고 CEO는 또 여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개별할 때 또 그거는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고를 금호 타이어는 줄이는데 성공했어요. 그리고 재고 회전을 상승시키라. 여기에 이겼습니다. 이런 건 참고를 해 주시고요. 한국 타이어하고 넥센 타이어가 돈을 벌려면 그러면 어떡할 거냐? 어, 메이커 머니. 우리가 건드려야 될 부분은 그 순수 변동비로서의 매출 재료비, 요거 접근해야 되고 퀄리티 접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초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 관리, 이런 걸 또 제대로 잘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건 평가 지표고, 그거를 목표로 삼으면 그 지표의 유효성은 사라진다라고 또 저명한 또 그 학자가 그렇게 또 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로 잡기는 좀 그래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 1순위는 그 스루풋을 올리는 거죠. 스루풋을 올리는 거예요. 1순위는 그러니까 그 메이크 머니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래서 이 여기 뭐 퀄리티, 언타임 딜리버리, 납기 준수율 이런 것이 이제 그 또 경쟁력의 지표에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납기 달성률 이런 거 좋으려면은 결국 재고 회전율이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겸 평가지표로 그냥 생각을 해주면 되지 않겠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재고 회전율을 저는 그렇게 좀 주장하는 바입니다. 결국 이게 이 트루 베리어블 코스트라는 게 그 매출원가에서 이 가공비를 빼면은 그 재료비니까 결국은 이거 가지고도 회전율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현대차 그룹이 돈을 벌었는데 타이어 회사도 돈을 다 같이 번 거는 맞습니다만은 금호 타이어가 크게 약진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타이어 뭔가 좀 방만 경영인 것 같다. 작년에 화재 사건도 일어나고 또 직원도 500명 줄이고 뭐 했는데 뭔가 경쟁력에서 지금 뒤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